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무더기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눴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리라고 부르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전 수사의 핵심 쟁점을 집중 분석합니다. 엊그제 수능은 끝났지만 앞으로 2주 동안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60만 명이 전국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은 물론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제 불법 매매 실태가 방송된 뒤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취재의 뒷얘기를 사건을 보도해서 전해드립니다. 1980년대 핵개발 대결 당시 6만 개에 달했던 핵탄두는 이제 6분의 1로 줄었지만 고도화, 소형화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군사대국들과 북한이 가진 핵무기의 현주소를 세계를 보도해서 살펴봅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감사원 결론이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 감사를 받기 직전 방대한 원전 자료를 일부러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있었죠. 어젯밤 끝내 구속됐습니다.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와 직접 파일을 지운 서기관, 또 이걸 지시한 국장, 이 2명 구속을 법원이 허가한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회방놓은 혐의가 소명됐으니 그럼 회방놓은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게 다음 질문이 될 겁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려고 무리하다가 평가까지 손댄 것 아니냐? 이른바 조작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00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상대로 5시간 가까이 신문을 벌인 대전지방법원은 어젯밤 늦게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 국장은 지난해 11월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김 서기관은 감사 개시 하루 전 자료 444건을 직접 삭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 서기관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할 때 자신은 감찰이 임박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A 과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 과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한시 가동 의견을 냈다가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당사자들이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 삭제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번 수사의 본류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윗선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제는 구속된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야당도 이 틈을 놓치지 않았죠. 윗선을 밝히자며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당연히 여당은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리라고 못 박으면서 원전 수사에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원전 수사를 두고 살아 숨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겨냥하자 여당은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리라고 지칭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습니다.
윤 총장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이번 원전 수사가 전 산업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원전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데 어제 종일 한 텔레그램 단체방이 화제가 됐죠.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 총장이 낸 헌법소원을 깎아내린 것보다 더 눈길이 간 건 이 이종근 투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생각해볼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이 차관이 밝힌 대로 윤 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소속 박은정 감찰 담당관 아니면 박 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만약 이 검사가 맞다면 징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대검 부장이 법무차관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셈이 됩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이 이종근 부장은 과거에 이종근 2라는 필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기 속 대화방이 논란이 된 건 참여자 중에 이종근 2라는 인물이 등장해서입니다. 제목이 논의방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악수를 뒀다고 평가하자 곧바로 이종근 2가 눈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그렇다고 맞장구를 친 겁니다. 이종근 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 차관은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이종근 형사부장이 박 담당관 번호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부장 휴대전화가 2개라고 생각해 이종근 2로 저장했다는 겁니다. 이종근 부장도 이 차관과 대화방을 만들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지난 2009년 6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종근 2라는 이름을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름이 같은 검사를 이름 뒤에 붙인 숫자로 구분하는데 사법연수원 28기인 이종근 부장보다 선배인 동명이인 검사가 있어 이런 필명을 쓴 걸로 보입니다. 이 부장이 이종근 2라는 필명을 쓴 전력이 드러나면서 윤 총장 징계에 아무 권한이 없는 이 부장이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차관과 부적절한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렇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여권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치부 이현수 또 사회부 정현우 기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수사 상황은 정현우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어젯밤 산업부 직원 2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앞으로 원전 수사의 칼끝이 진짜 청와대까지 갈까요? 일단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이 월성 원전 1호기는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는데 이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리와 보강에 7천억 원을 들여서 오는 2022년까지 수명을 늘려놨는데요. 하지만 2018년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이 낮다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조기 폐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젯밤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바람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된 문건도 다수 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검찰은 이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나아가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윗선을 그렇게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 검찰의 수사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감사 초기에 산업부가 제출 자료가 감사원 요구에 다소 미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며 네. 그 이유로 경제성 평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했기 때문에 주로 구두로 말로 보고가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가 자료를 삭제한 뒤에 허위 진술을 거듭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산업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믿는 구석. 검찰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최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그러니까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에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압수수색한 것도 네.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삭제된 자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을까? 결국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현수 기자, 그 윗선을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예측하긴 어렵지만 네. 감사원이 냈던 감사 보고서나 그리고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속된 문모 당시 산업부 국장의 기본 보고 라인은 네.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겠죠. 또 감사원이 작성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 3명 중에 구속을 면한 당시 산업부 과장에게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예. 청와대와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위에는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있고요. 예. 조직도상 상급자는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입니다. 여기에 2018년 초 당시에 탈원전 정책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도 언급이 되긴 됩니다. 네. 또 문 대통령도 감사 보고서에 같은 내용으로 2번이 나오는데요. 2018년 4월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 결정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물었고 이 내용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네.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산업부 직원들이 이제 구속이 된 거고 지금 저희가 윗라인까지 보면은 네. 청와대 윗선까지 이제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가 취재가 됩니까? 현재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마치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검찰이 수사만 할 것이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쾌감을 표하는 상황이군요. 근데 원전 수사는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했던 이용구 변호사가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내정이 되면서 네. 일단 백 전 장관과의 그 사건 수임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해지를 했군요. 알려졌습니다. 예.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이용구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걸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요. 예.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월성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징계위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월성 원전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 상황에서 직무 정지를 당했고 또 직무 정지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해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와보니 네. 백운규 전 장관 압수수색 때 변호인 자격으로 참관까지 했던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와서 네.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 시기와 상황 모두 공교롭다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검찰의 원전 수사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윤 총장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늦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 예. 징계위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정세균 총리의 역할론도 그래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리실 쪽으로 좀 알아보니 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헌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윤 총장 측이 강수로 맞서고 있어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수 또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입니다. 이 와중에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 대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2주 동안 60만 명에 달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빨간선 바깥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술고사를 보기 위해 대학 고사장 앞에 모인 학생들. 문진표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확인한 뒤에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앞으로 2주 동안 대학별 수시 전형이 진행됩니다. 수험생 60만 명이 각 대학별 시험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하루에 2번 보던 시험을 3번으로 나눠 인원을 분산했습니다.
서강대는 거리 두기를 위해 고사실 숫자를 늘리고 입실 최대 인원을 100여 명에서 40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고려대는 대면 면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녹화한 답변 동영상을 제출받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아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의 출입을 차단한 곳도 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에서 아쉽지만 학생을 보내면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험을 잘 치르도록 응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했는데 고3이다 보니까 대학이 또 중요해서 감수하고 왔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특히 수도권 대학으로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됨에 따라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수능이 끝났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제하고 나머지 입시 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밤 9시 오늘부터 서울은 사실상 통금에 들어갑니다. 이 통금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제가 쓰는 건요. 배달 정도를 빼면 거의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다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대형마트에 나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2시간 안에 문을 닫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대형마트는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서 평소 자정까지 영업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 밤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통 주말에는 밤 늦게까지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일찌감치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산대에 빈틈없이 줄이 서 있습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PC방, 학원 등 서울의 대부분 다중이용 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버스 운행 30% 감축 시간도 밤 9시로 1시간 당겨집니다. 미술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이용 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는 운영되고 음식점에서 배달은 가능합니다. 2.5단계와 3단계의 준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지금도 방법 없이 제일 폐업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이 그런 경우가 한번 생기면 손님이 거의 절반씩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긴 있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냥 조심해서 일찍 다니는 거죠.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해 누적 확진자만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583명으로 600명대였던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진단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확산세가 커질 수도 있다며 내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명동 금싸라기 땅에 있는 일본 글로벌 패션 매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불매운동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데뷔는 화려했고 퇴장은 썰렁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에 내년 1월에 폐점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규모로 개장한 이곳은 개장 당일에만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명동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저번 연도에도 재팬 그게 터지면서 되게 원래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큰 기업도 되게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상황으로. 한때는 긴 줄을 서야 했던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의 국내 1호 명동 매장도 개점 10년 만인 지난달 말 철수했습니다. 연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명동은 주말인데도 한산할 정도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났는데 지금은 조금 느끼기 힘들 정도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곳 건너 한곳 골로 가게가 비어있을 정도로 작은 점포들의 상황은 더 나쁩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명동의 이런 작은 점포의 공실률은 0%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빈 점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3분기 공실률이 29%로 확 뛰었습니다. 3분의 1이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5월까지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차차차차 다 받게 된 거예요. 재고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가끔씩 오는 거지 매출 뭐 인상 그런 건 서울 전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최근 석 달 사이에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가들마저 휘청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자, 이 기자 코로나 불황에 부동산 폭등까지 지금 겹친 와중인데요.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사실 해결사가 되려면 집값이 폭등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변 후보자 온라인 커뮤니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2년 전 쓴 기고문 내용인데요. 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주체가 중개업자였다면 최근에는 수십만 명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라고 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글들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불러왔던 겁니다. 이건 2년 전 기고문이기 때문에 물론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은 주목을 받고 있죠.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이 나오겠죠. 과거 후보자의 말 들어보시죠.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앞에 좀 쉬운 시기였어요.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갖지 못한 분들 또 가질 분들의 상실감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나온 발언들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은데요. 우선 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역세권이라든지 뭐 노후 상가라든지 또 뭐 저층 오피스라든지 적극적으로 주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공급 물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장 국내임에선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 후임으로 내정됐다며 송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규제와 공급은 상반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꿈틀이는 어디에? 최근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추미애 윤석열 갈등, 부동산 실정 등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갤럽 조사를 보면요. 12월 들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포인트 오른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저대로라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난 7월인데요. 김 위원장은 11월쯤 되면 대선 후보가 나타날 것이라며 당 밖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당 밖에서 꿈틀거리는 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대선 주자로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게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이 세 분이거든요. 당 내로 눈을 돌리는 건가요? 자맹하던 유승민 의원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2022년의 대선에서 꼭 이기는, 꼭 승리하는 거기에서는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지율이겠죠.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유승민 전 의원만 갤럽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마저도 1%에 그쳤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15개월 남았는데요.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오늘의 열왕열왕은 지금부터로 정해봤습니다. 당 지지도가 올라도 인물이 없다면은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좀 잠잠하나 싶더니만 중국 불법 어선이 다시 우리 앞바다에 출몰했습니다. 해경이 단속을 했더니 싹쓸이한 해산물이 6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건 사고 배영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중국 어선 한 척이 그물을 펼치고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 헬기가 쫓는 중에도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아 올리며 작업에 열중합니다. 결국 해경 보트가 아슬아슬하게 접근하고 해경 대원들이 신속하게 중국 어선에 오릅니다. 해경은 조기와 갈치 등 6,000kg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조기와 아귀 등의 성어기로 중국 어선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지했던 조업이 최근 일부 다시 허가되면서 우리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종에 따라서 중국 어선이 분포되어 태안이나 군산,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 저 차단 경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8층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를 보고 대피하면서 앞집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어 119에 신고된 화재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도 김치 냉장고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특히 2001년에서 2004년에 제조된 김치 냉장고의 경우 낡은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침묵해하고 그 안으로 숨기고 이랬어요. 저희도 처음에. 지금 대리부 지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채널A는 지난 수요일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서 난임 부부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대리부들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취재의 뒷이야기를 최석호 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대리부를 지원한 남성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난임 부부를 가장해서 대리부들과 접촉했습니다. 네. 대리부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명 넘는 지원자가 쪽지를 보내왔는데요. 마치 배우들이 영화사의 프로필을 보내듯이 자신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키가 크고 유전병이 없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탈모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직 의사라는 사람부터 군인, 침묵해하고 그 안으로 숨기고 이랬어요. 저희도 처음에. 지금 대리부 지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채널A는 지난 수요일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서 난임 부부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대리부들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취재의 뒷이야기를 최석호 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대리부를 지원한 남성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난임 부부를 가장해서 대리부들과 접촉했습니다. 네. 대리부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명 넘는 지원자가 쪽지를 보내왔는데요. 마치 배우들이 영화사의 프로필을 보내듯이 자신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키가 크고 유전병이 없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탈모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직 의사라는 사람부터 군인, 유명회사 직원 등 답장에 적어보낸 남성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요,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전직 스포츠 선수라고 밝힌 대리부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대리부 지원자들의 주장인 것이고 실제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직 스포츠 선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만나봤습니까? 네, 쪽지를 보내온 남성은 자신이 190cm 가까운 키에 프로 선수 생활까지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시간과 장소까지는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겁니다. 자신의 의사라고 밝힌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확인이 된 건지.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이 남성은 지방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한 차례의 대리부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선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변 동료들이 다 의사다 보니까 뭐 해본 적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있고 일종의 부원 같은 걸로 말씀드렸어요. 네, 취재진에게 계약금 300만 원, 임신 성공 시에 추가 비용 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을 요구했는데요. 돈을 받고 정자를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부업이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람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유명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한 차례 만남 이후에 하루 50통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50통이요? 예. 네. 그가 먼저 요청한 두 번째 만남에선 만남과 성관계 횟수, 예. 데이트와 외박 가능 여부까지 타진했습니다. 비용은 같이 알겠다 해줘요. 완전하게 기준 생각하니까요. 뭐 다른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셔도 저는 뭐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그런 경우는. 예, 전문가들은요, 이럴 경우에 성범죄로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믿을 수 없지만은 그 아이를 이미 둔 유부남 지원자들도 있었다고요. 네, 자신을 30대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남성은요, 자신이 두 아이의 아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차례의 대립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부남 지원자들 중에는 주말 부부라면서 시간적 여유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히 자신의 유전자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아이 사진이라고 보낸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난임 부부들이 합법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을 길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위험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1시 반에 재방송되는 채널A 특집 탐사보도 정자를 팝니다 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된다면 긴 터널의 끝이 보일까요? 당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미국에서만 총 52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를 더 잘 끼는 게 사망자를 6배 이상 더 줄일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는데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는 말, 비유법으로만 들을 게 아닙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화려한 의상의 젊은 공화당원 클럽 회원들이 마스크도 없이 연말 파티를 즐깁니다. 친 트럼프 인사인 맥 게츠 연방 하원의원과 우파 매체 설립자 제임스 오키프의 모습도 보입니다. 10명 이상 실내 모임이 금지된 뉴저지에서 파티가 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지사는 즉각 경고했습니다. What a fool. He and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He is not welcome. I hope you're watching, Matt. You are not welcome in New Jersey.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연말 파티 10여 개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will engage in the celebration of Christmas, and there will be a Hanukkah celebration as well. 미국에선 매일 20만 명 이상 확진되고 3천 명 가까이 숨지는 가운데 내년 4월 초까지 사망자 수가 현재 2배 수준인 53만 8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대 의대는 백신 접종을 서둘러도 막을 수 있는 사망자 수는 10,000명 선에 그칠 것이라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신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6만 6천여 명이 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accines and vaccination will add a major, powerful tool to the toolkit that we have. But by themselves, they will not do the job.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여전하지만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집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방역과 경제 이렇게 양립하기 힘든 두 가치 사이에서 세계 각국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알프스의 국경이 붙은 나라들이 때 아닌 스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화려한 스키복을 입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스키장. 거리 두기를 잊은 채 촘촘하게 줄을 섰습니다. On est privilégié, effectivement. Après, on verra par la suite si, espérons qu'on va pas de nouveau refermer, être de nouveau confiné en février, janvier, février ou mars. 겨울철 대유행 속에서 유일하게 스키장 문을 열고 관광객을 받고 있는 스위스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접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 등 대다수 국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일찌감치 스키장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리프트는 멈춰섰고 인근 상점들 문도 굳게 닫혀 겨울철 관광지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연말 연휴 기간 스키장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리프트와 같은 단체 이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해 반발이 더 커졌습니다. Les hivers, c'est important pour nous, quoi, surtout dans des milieux comme on vit nous là. On perd quand même 30-40% de notre bénéfice, ben c'est embêtant, quoi.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스키장 영업을 시작하는 오스트리아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Wir werden vor den Weihnachtsfeiertagen mit einem sehr strengen Einreiseregime beginnen. Das bedeutet, dass man mindestens 10 Tage in Quarantäne muss und erst sich nach dem 5. Tag Quarantäne. 1월 6일까지 호텔 문을 닫고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의 방문자는 격리시켜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을 제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1년 내내 인류를 괴롭히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밝혀라. 호주가 중국에 요구를 했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소고기, 랍스터, 와인, 호주산이라면 죄다 중국의 무역 장벽을 쌓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결과는 중국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이징 성일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와인 전문점에 호주산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澳大利亚我们可以这样讲，它叫新世界，机械化的一个产业去做这个葡萄酒，所以说它的性价比比较高的，我更。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덤핑으로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대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也是对中国国内产业和消费者负责的行为。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프간 어린이를 학살하는 호주 군인의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방은 절정을 향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totally ashamed of this post, a terrible slur on our great defence forces and the men and women. 澳大利亚有军人犯下如此残暴的罪行，澳大利亚政府是不是应该 feel ashamed? 미국과 서유럽, 대만 등 곳곳에서 호주산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We are asking you all to join us in standing against Xi Jinping's authoritarian bullying. Lett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know that we will not be bullied. 호주 와인 수출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이 역공에 나섰지만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지원으로 와인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인류를 종말로 치닫게 할 수 있는 핵무기, 전 세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지 20년입니다. 그동안 핵무기는 더 작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세계를 보다 최선 기자입니다. 첩보 영화처럼 차를 타고 가다 원격 기관총에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이란은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는데 핵 고도화의 싹을 자르기 위해 미국이 눈 감아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8개 나라뿐이지만 북한도 9번째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7년 전에는 방사능 마크가 달린 핵배낭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소형화했다는 핵탄두 모형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위력인데 북한은 이 핵탄두를 최대 60개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나 북한의 핵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ut we managed to get success with Iran. I still think we have opportunities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with North Korea. 1980년대 냉전 당시 6만 개에 달하던 핵탄두는 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 현재 6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이후 75년간 핵무기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1960년 소련이 만든 일명 폭탄의 형제 차르분바입니다. 투하 실험 당시 버섯구름은 폭 40km, 높이는 67km로 에베레스트산 높이 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3,000배가 넘는 위력이었습니다. 핵폭풍과 방사능 낙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략 핵무기는
사실상 핵전쟁 억제를 위한 위험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핵 강대국들은 실전에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러시아는 한두 중량을 줄이는 대신 미국의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내놨습니다. В мире системами вооружения, безусловно, и на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обеспечивают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미국 역시 전략 핵무기의 10% 수준으로 위력을 줄인 전술 핵무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F-15 전투기에 장착해 적 주요 시설만 핀셋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무기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핵무기 발사 버튼은 더 누르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최선입니다. 무적함대 흥국생명이 결국 멈춰섰습니다. 라이벌 GS 칼텍스의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염정원 기자입니다. 스파이크를 날리던 루시아가 갑자기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코트에서 나가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김연경은 이를 만회하려는 듯 더욱 악착 같았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득점, 2연속 블로킹 득점에 서브 득점까지 팀 내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죽을 힘을 다해 공을 따라가고 공에 얼굴을 맞아도 일어서는 투지까지 슈퍼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스파이크도 불을 뿜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내리 1, 2세트를 따내며 완승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승 피로감과 루시아의 부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3세트부터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내리 3세트를 내줬습니다. GS 칼텍스는 오늘 승리로 흥국생명에게 시즌 첫 패를 안겨주었고 V리그 여자부 최다 연승국은 공동 1위를 지켜냈습니다. GS 칼텍스는 강소희, 이소영, 러치의 삼각 편태를 활용해 대활약을 했습니다. 러치는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며 득점 1위에 올랐고 강소희와 이소영은 물오른 모습을 보이며 득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1, 2세트 때까지는 좀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뭔가 이대로는 진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3세트에 소영 언니 연속으로 서브 넣었을 때 그때 뭔가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왔구나 생각했어요. 무적함대 흥국생명을 무너뜨린 GS 칼텍스는 오는 11일 IBK 기업은행전에서 6연승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더 오를 텐데요.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 종일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전남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는 1도, 대전은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